진로 설명회와 학교 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문의가 있어서 미리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중학생 여러분은 지금 당장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업을 당장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딱 맞는 진로는 없어도 됩니다. 대충이라도 학과, 전형 등을 지금 정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제가 이 5가지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조언할 수 있는 자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직업과 이런 직업 중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이 빨간색 글씨는 앞으로 AI가 말하기를 사라질 직업이라고 하니까 참고해서 정해 보십시오. 위에 있는 직업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어, 수학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대학을 가더라도 영수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대학을 가게 될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직업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어와 수학을 A 정도는 맞을 수 있을 만큼은 공부를 지금 해 두셔야 됩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는 사이에 몇 번의 선택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르트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5월에 과학 영재고나 10월이면 과학고나 마이스터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1, 2등 한다 그래서 과학고 가면 안 됩니다. 과학고는 게임보다 미적분 푸는 게 더 재밌는 중학생들이 오는 곳입니다. 전교 1등 한다고 함부로 과학고 가면 거기 가서 꼴찌합니다. 과학고는 과학고가 아니고 수학고등학교입니다. 마이스터고는 중간 이상 정도 하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0월에요. 그리고 12월에는 특성화고와 국제고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2가지 선택의 기회를 대부분 프로의 학생들이 그냥 선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것은 아주 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K고등이 되어서 수능 경쟁에 들어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최소한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갈지를 중학교 때 결정해야 합니다. 그걸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결정을 하지 않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자연스럽게 가게 된 후기고를 선택한 학생들은 모두 K고등이 됩니다. 고등학교에 가자마자 3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앉아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보고 나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 중에 절반 정도가 4등급, 5등급, 6등급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적이 지금 좀 나쁜 학생들은 7등급, 8등급도 들어갈 수 있고요. 9등급은 일반 학교에 없습니다. 9등급은 학교에 오지 않아요. PC방에 가 있지. 그리고 1학년 때는 1, 2, 3등급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되면 재수생과 자퇴생, 강남 8학군, 자사고 등등이 모의고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학교에서는 1등급 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때 학과와 대학을 정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가자마자 1학년 때 2, 3학년 수강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화학과 미적분을 선택할지 아니면 미적분을 넘어서서 AI 인공지능 수학을 선택해 놓을지 그거는 미적분을 3학년 1학기나 혹은 2학년 말까지 마치겠다는 뜻이죠. 아니면 영미문학을 신청할지 그거를 1학년 때 결정해야 됩니다. 진로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걸 결정할 수가 없겠죠. 반도체과 성균관대나 고대, 연대 반도체 시스템과는 계약학과로서 대기업에서 취업을 보장하는 학과입니다. 그 과를 가고 싶다면 미적분을 넘어서 인공지능 수학을 수강 신청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독서,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12과목 시험을 봤으면 12과목 선생님에게 가서 제가 전부 다 올 A를 받았으니까 제 세부 능력 특기사항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기부를 잘 꾸미지 않으면 대학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학생부 100이라고 이르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중요한 계약학과들, 교대들 그리고 또 지방의 중하위권 4년제 대학들이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학생부 100% 전형 그래서 과고나 특목고 아이들이 이 전형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 가는 길은 3가지가 있는데 1번은 정시입니다.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됩니다. 국수, 영탐, 네 영역에서 상위 2%면 의대를 가고 4%면 서울대를 가고 9%면 단국대 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서울의 40%, 강원도는 4% 정도만 정시로 갑니다. 정시로 대학을 지원할 때는 학교의 봉사활동이나 학교 과목의 성적이나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만 학교를 자퇴하고 수능만 준비하는 자퇴생이 2만 명이 있습니다.
정시 이외에 또 다른 수시 중에 교과 전용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지방의 학생들이 이 교과 전용 수시로 50%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강원대에 한 3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다 합격을 했다고 칩시다. 수능을 보고 나서 5등급 2개, 4등급 하나 정도를 맞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는 시스템입니다. 성균관대는 3과목 합해서 6등급이 나와야 되고 숭실대는 3등급짜리 2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종합전형, 처음에 얘기했던 학생부 100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대다수 수능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과 성적은 상위 10%, 다시 말해서 올 A를 받아두고 그 외 독서, 봉사, 진로, 동아리, 과세특, 자율, 종합, 자소서, 그리고 학점제 과목까지 이 모든 것을 고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3 1학기까지 성적 생활기록부에 스토리가 되도록 기록해 두어야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경쟁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방 국립대 정도만 가려고 해도 수능 상위 10%에서 20%, 충북대 같은 경우는 한 30%까지 경영학과 정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수능을 봐야 됩니다. 스카이는 5%, 서성하는 6%, 단국대는 9%, 이거는 30년 전부터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서울 학생들은 자기 집 주변에 있는 학교 못 가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재수생이 항상 4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재수생이 16만 명이 됩니다. 그 16만 명 중에 프로가 등급이 올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등급의 75%가 재수생이었습니다. 전 과목 만점을 받은 학생이 하나 있었죠. 재수생이었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지금 3가지째 얘기하고 있죠. 직업을 중학교 때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문고등학교를 갔다면 경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수학을 포기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수학은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통계, 기하 벡터, 미적분까지 배웁니다. 그리고 AI 수학이나 중급 수학은 대학 과정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여기서 어디까지 자기가 수학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가 대학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학생들 10%가 수학 기초학력 미달이고요. 공통수학 2를 배우다가 60% 정도의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합니다.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여러분들 기초학력 미달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방학 때 나와서 보충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영어, 수학 모두요. 그러지 않으면 진급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공통수학 1이 아니라 좀 쉬운 기초 수학을 개설해서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 시내 300 고등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기초 수학을 개설하는 학교 수는 0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3은 지금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대학, 무슨 학과를 갈지 정한 다음에 수준이 높은 학과를 가기를 원한다면 영수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해 두어야 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영수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 두어야 합니다. 청년 채용 일자리가 210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어본 결과인데요. 지난 2년 동안에 앱 개발, 법률, 회계, 제약, 촬영 이런 종류의 직업들이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AI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AI 엔지니어나 간호, 상담, 전기설비, 기획, 통합사고를 요하는 이런 직종들은 계속해서 전망이 좋은 직업이 될 것이라고 AI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직업을 정해 보십시오. 직업은 딱 맞는 직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대충 비슷하게 못할 것 같지 않은 직업만 정하면 됩니다. 직업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재밌는 걸 하면서 직업까지 된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쪽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경쟁 비율은 3,500대 1이고 JYP는 200대 1입니다. 골프나 미용이나 제과 쪽은 경쟁률이 낮습니다. 1대 1이에요. 특성화고를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종류의 직업들을 갖고 싶다면 전국에서 10%에서 15% 안에 들어야 됩니다. 공무원 45만 명까지 포함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직군들은 전체 3천만 명 중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 대학을 나와서 회사원으로 취직을 했거나 아니면 대학 혹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나와서 엔지니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12,000명입니다. 나머지 15,000명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특수직, 비정규직,
CU 사장님, 미용 배달 대리 이런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작가나 예술가들은 그리고 공시생들은 현재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알바생하고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제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소방 마이스터고에서 졸업한 1년차 학생들에게 봉급을 물어봤습니다. 9급 공무원은 연봉 3천인데 이것저것 세금 제하고 보험 제하고 나면 봉급 통장에 200만 원도 채 찍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높게 쳐주는 곳도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1년차는 260 정도 나오고 서울 소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받는다고 합니다. 소방 설계회사 같은 특별한 회사들이나 아니면 공기업에 취업한 아이들은 이렇게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고 근무 시간도 많지 않고 근무 강도도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 연봉을 매달 수입으로 저장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쪽 오른쪽 위에 의사, 회계사, 소방기술사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의사, 회계사, 소방기술사라는 직업은 자격증만 있으면 정년도 없고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른쪽에 빨간색 글씨로 된 고졸 공무원, 고졸 공기업, 공기업은 꿈의 직장이라고 하죠. 보수도 높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졸자들이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준비할 자격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고졸 제한 채용으로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의외로 매우 쉽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가장 큰 목적은 최종 소방기술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교 입학 후에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등급을 오르려면 수능 성적이 고교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가 놀아줘야 여러분 성적이 오를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재수생이 등급을 올려서 돌아오니까 일반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등급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한 등급 떨어지면 매우 잘한 것이고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은 중학교 때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자마자 수능은 9등급제로 그리고 내신 성적은 5등급제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방국립대 정도 서울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가려면 국영수 사과 공부를 요 정도는 해두시고 입학해야 와서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죠?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영어 수학 포기하면 눈높이를 낮추면 됩니다. 3등급 정도면 이런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로 2등급 2개나 3등급 정도만 맞고도 이런 대학을 갈 수가 있고요. 저쪽 아래쪽으로 내리면 그냥 학교 교과목 중에 아무 과목이나 2과목을 중간 정도만 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꼴찌를 해도 대학은 갑니다. 대학의 자릿수가 여러분 수보다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대학에서도 취업이 조금 잘 된다는 과를 가려면 이런 준비는 해둬야 되고 컨설팅을 받거나 무슨 대학이든지 가고 싶으면 공공대학 70% 컷 이렇게 물어보시면 웬만한 대답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인문고를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를 선택하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1학년 5월 이후부터 2학년 3학년 교실은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수학이나 영어에서 학습 지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년 내내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고3 담임을 할 때 저희 반 아이들을 찍은 것입니다. 지금 모의고사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 시작과 동시에 쓰러져 잡니다. 골라든 다큐에 있는 것인데 선생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90% 학생들이 다 잠을 잔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구나 인천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의 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중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학과를 선택하고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올리셔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게 싫다면 직업계고, 직업계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수능이나 내신 성적은 상대평가라고 한다면 특성화고의 경쟁체제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자격시험이라고 하죠. 누구나 60점만 맞으면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모두가 6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합니다. 취업 후에는 재직자 전용으로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가천대 이런 데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학년 학생들인데 한 달쯤 지나면 기능사 시험 필기를 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붙고 또 일부는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보면 되니까요. 자, 전국에 있는 마이스터고는 5개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를 간다는 것은 일단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영수사과 공부를 적당히만 하면 되죠. 바로 전공 과목 대부분 이공계열입니다. 그래서 문학소년이나 문학소년은 마이스터고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리워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는 친구들도 오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료나 방과후비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는 수도전기공업고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마이스터고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기업 아니면 공기업으로 취업을 합니다. 공기업 취업한 학생들의 보수나 연봉을 물어보면 30대 후반이나 40 정도 되신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공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준비하는 것은 NCS라고 직업기초능력 시험만 보고 자소서를 내면 됩니다. 코레일처럼 특별한 일부 공기업들은 내신 성적 상위 30% 정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업기초능력 시험을 보면 대졸자 NCS에 비하면 매우 쉽습니다. 수리능력 보시면 사칙, 연산, 방정식, 도표 이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만 하면 코레일 같은 공기업에 누구나 붙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지지난해에 코레일에 합격한 학생들 인터뷰 내용입니다. 공기업이라서 일이 업무가 강도가 많지 않아서 봉급이 많아서 좋다. 그리고 기차를 공짜로 탈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5명 정도가 합격을 했는데 다 내향이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스터고 경쟁률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공군, 항공, 과학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 3대1 수준 이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르트르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선택을 통해서 인간으로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죠. 중3은 지금 반드시 직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학과 입학 전형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능 공부를 하든지 내신 성적 준비를 하든지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고등학교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뒤로 미루기만 하면 여러분은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 집에 가시면 유튜브에다가 중학생은 모르는 고등학교의 현실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그 내용들을 들어보십시오. 재미있게 3분이나 1분짜리 영상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국소방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를 선택한다면 소방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이 학교는 모의고사 안 본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특수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국영수 사고와 과목들을 축소해서 1학년 때 다 맞춰버리고 전공 과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많이 따서 취업하는 게 목적이고요. 일부 학생들은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소방관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학교는 소방관 양성학교는 아닙니다. 소방 엔지니어 양성학교이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격생이 배출되기는 하지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은 보졸 제한 채용이라 그래서 쉽게 합격할 수가 있는데 이 소방 공무원 시험은 대졸자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 학교 학생들의 최종 목표는 대부분 소방기술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롯데월드타워라든지 인천공항 같은 원자력 발전소의 소방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님이신데 이분들도 우리 학교에 오셔서 매년 학생들을 채용해 갑니다.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요. 이런 자격증들을 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자격증들을 모두 땁니다. 한두 개 따는 게 아니고 초과해서 더 많이 따기도 합니다. 코레일이라든지 공기업 아니면 대기업, 소방설계회사, 시공회사, 삼성전자의 소방설계와 시공회사, SK의 소방설계회사 그런 곳에 취직을 하고요. 소방공무원 경력직 특채로도 일부 학생들이 가고 국가직 9급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으로도 한 7, 8명 정도가 갑니다. 전국 최초 유일의 소방 마이스터고고 지난해 국가기술 자격 취득 최우수 학교가 선정됐고 학생으로도 이 학교 학생이 최우수 학생이 되었고요. 전국 마이스터 학술제에서는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상을 대학은 수능 없이 제2자 전형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지난해에 서울소방에 수석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서울시립대를 가게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맨 위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공무원을 간 학생이고 그 다음 학생은 처음으로 국립공원공단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 그 다음 마지막 학생은 정말 열심히 사는 학생인데 산업기사 자격증을 4개를 취득했고 기능사도 5개, 6개 정도를 따고 안국 엔지니어링에 취업을 해서 연봉 5천 받으면서 잘 다니다가 이 학생이 꿈이 소방기술사가 된 다음에 소방 설계뿐만이 아니라 건축 설계사까지도 자격증을 도전해서 그런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안국 엔지니어링을 잠시 퇴사하고 정시로 서울대 건축과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자랑은 소방기술사 선생님, 소방학계의 최고 권위자들인데 그분들에게 직접 배운다는 게 자랑이고요. 그분들이 학생들을 너무 좋아해서 졸업 후까지도 멘토링이 되어준다는 것이 자랑이고요. 의사 선생님들 양력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 대학 한두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대부분의 국가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실습실이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청과 서울시립대와 소방기술사회에서 자문을 구해서 만들어진 최신 실습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나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소방청이나 아니면 소방 관련 대학에서 실습실을 만들고자 할 때는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대한민국에 오면 저희 학교로 탐방을 오곤 합니다. 소방공무원 지원은 소방학 개론과 소방관계법규가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과목이 물리하고 한국사인데 고졸 제한 채용이니까 특성화고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라서 쉽게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합격합니다. 방과 후나 이런 지원도 잘 해줍니다. 헬스장도 있어서 체력 단련할 때 도움이 되고요. 검도라든지 밴드부라든지 보컬반이라든지 전문 선생님을 모셔다가 제대로 배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까지는 무상교육입니다. 수업료나 방과후비가 엄청난데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대부분 일본으로 가고요. 수학여행비의 60, 70%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지 않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글로벌 해외 연수까지 보내줍니다. 얼마 전에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급식도 좋아요. 급식도 예산이 많기 때문에 무상급식인데 급식 예산만 5억이고 어떤 달은 한 달에 1억이에요.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비싼 재료로만 초콜릿을 줘도 두바이 초콜릿 주고 베라 아이스크림 주고 소갈비에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공부하는 자습실도 밤에 공부하던 거 놔두고 다음날 와도 되고요. 곳곳에 스터디실이 있어서 공부하는 환경은 좋고 학교 생활도 매우 재미있고 자유롭고 활기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숙형 마이스터고라는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를 텐데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밤에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도 같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버스킹도 12번씩 열어주고 축제도 2번 하고 아침마다 조기 축구하고 저녁마다 풋살하고 한밤중에 첫눈이 왔다. 그러면 갑자기 밖에 나와서 눈싸움하고 운동장에서 영화도 보고 야간에도 영화 보고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선택은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선택도 없습니다. 선택은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확한 선택을 기다리다가 선택의 기회를 자꾸 뒤로 미루면 여러분의 인생이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선택을 하고 영수 공부를 하겠다면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영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소한 10% 혹은 2%, 1%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라면 애초에 선택을 해서 다른 공부, 다른 스타일의 경쟁을, 다른 형식의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은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